국제회의장에서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엔에서 열린 다자간 외교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중국 외교관이 마이크를 잡고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과대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 전쟁을 치른다면 단 며칠 만에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은 중국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죠.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은 예상했던 듯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나섰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한 외국인 사무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외교관을 향해 단호한 눈빛을 보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과 국방력은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단순한 주장만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회의장은 한순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을 대놓고 폄하한 중국 외교관, 그리고 이를 반박하는 외국인 사무관. 이 흥미진진한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사무관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당황한 듯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아직도 미국의 방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겠죠. 이 말에 일부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지만 외국인 사무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층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한국의 군사력과 국제적 협력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전략적 선택이지 군사적 열세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자체적인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방산 기업들의 군사 장비 수출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떠오른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 3개 각국이 극찬하는 자주포 시스템,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채택, FA-50 전투기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에서 주문 증가, K 전차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 체결, 유럽에서 러시아산 전차 대체 중, 함정 기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수출 확대. 회의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유심히 들여다봤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닙니다. 세계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강국입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죠. 외국인 사무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예상치 못한 반박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측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국 외교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날카로운 어조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무기 수출 실적이 높다고 해서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실전 경험이 없는 기술력은 과대평가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회의장 일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사무관은 다시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고요? 한국은 1950년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최첨단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군사 대치 속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실전 수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또한 한독군은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왔죠. 그는 다시 스크린을 조작해 몇 가지 사례를 띄웠습니다.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한독군은 중동에서 치안 유지 및 군사 지원 임무 수행, 소말리아 해적 진압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한국 특수부대가 인지를 구출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음, 폴란드 미국 등과의 합동훈련 NATO,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한독군의 작전 능력 검증, 또한 한독군이 개발한 무기들은 NATO 군사훈련에서도 철저히 테스트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의장 내공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과 군사 역량을 과소평가하던 몇몇 참석자들도 다시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국가의 대표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도입했고 그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논쟁은 더 이상 한국과 중국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을 비하한 중국 외교관과 이를 반박한 외국인 사무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회의장 한쪽에서 유럽 대표단 중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도입했고 그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유럽 국가들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중국 외교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에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번엔 한국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동맹과 의존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차분하지만 강한 한국 대표의 목소리. 한국은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지만 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독자적인 방위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수십 년간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자국을 방어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기 체계는 이제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준입니다. 이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또 다른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방위 기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방어 시스템, KF-21 보람의 전투기 4.5세대 전투기로 F-35 도입과 함께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될 기술, KSSIII 잠수함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첨단 기술력.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자료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군사 강국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나라의 대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전차, 자주포, 전투기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려던 중국 외교관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인정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반격이 과연 통할까요? 중국 외교관은 마지막으로 남은 논리를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라 전략과 병력 규모, 경제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과연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다시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 전략과 방위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군사력,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예비군 시스템 300만 명 이상의 예비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동원 체계, 고도화된 전쟁 시뮬레이션 및 훈련, 미국 NATO와의 합동훈련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최첨단 전쟁 시뮬레이션 시스템 운영, 첨단 드론 및 AI 기반 방어 시스템, 무인 전투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전장 대응 기술 개발. 한국 대표는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병력 규모를 넘어 첨단 기술과 전략적 사고를 활용하여 최적의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숫자만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때 미국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미국 대표의 발언에 회의장 곳곳에서 또 다른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과 군사 전략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 실제 전장에서도 강력한지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술과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검증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죠. 이제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는 준비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로 전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의 마지막 반격.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군사력은 의미가 없다. 라는 주장에 많은 대표들이 다시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듯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한국군의 실전 성과,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박을 성공적으로 구출. 단 한 명의 인질도 희생되지 않은 완벽한 군사 작전. 이라크 자이툰 부대 2003-2008년 이라크에서 평화유지 및 재건 지원 임무 수행, 현지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가장 환영받는 부대로 평가. 레바논 동명부대 현재 진행 중. UN 평화유지군 PKO 활동을 통해 현지 치안 유지 및 재난 구조 지원. 이 자료를 본 몇몇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건이었기에 그 작전의 주체가 한국군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참석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은 미국조차 감탄할 만큼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 대표가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나는 당시 아덴만 여명 작전의 분석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매우 정교한 작전 계획을 세웠고 인질 구조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매우 드물죠. 한국군의 실전 경험은 확실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럽 대표들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비꼬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이 실전 경험도 있고 무기 기술도 뛰어나다고 칩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며 강대국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한국 대표는 이 논쟁을 완전히 끝낼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내려질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군이 특정 작전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국제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죠.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의장에 있던 몇몇 대표들이 다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군의 기술력과 실전 경험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국제안보 무대에서의 위치까지 확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왜 한국과 군사협력을 맺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와 함께 스크린에는 한국과 군사협력을 체결한 국가들의 리스트가 떴습니다. 한국의 국제군사협력, NATO 및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과 방산계약 체결, 유럽에서 러시아 무기를 대체하는 중, 미국과의 연합훈련 및 기술 공유,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동맹국으로서 강력한 협력관계 유지, 미군도 한국산 무기 도입 검토, 동남아 중동 지역의 방산 수출 확대, 필리핀, 말레이시아, UAE 등과 군사협력, 한국의 무기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는 중,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계약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력으로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강국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회의장 곳곳에서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국가들의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맞추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유럽 대표 중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적 신뢰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겠죠. 한국이 강대국들의 그늘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려던 논쟁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국제 군사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입증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외교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럼 한국의 군사력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논쟁의 결말이 날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방산기술과 실전 경험, 국제협력까지 차례로 증명되었고 중국 외교관은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 아시아 국가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한국군과의 협력은 안정적인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어 또 다른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닙니다. 국제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나라죠. NATO 회원국들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는 사실이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국방력은 국가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실전 경험을 갖춘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곧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국방력과 국제적 위상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이 논쟁은 결국 한국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론, 한국의 국방력은 단순한 무기 기술을 넘어 실전 경험과 국제적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유럽, 미국, 동남아 등 여러 국가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국제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강한 국방력이 곧 국가의 신뢰와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여러분,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욱 흥미진진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